안녕하세요. 로봇카 로봇 채널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펜즈하비의 에너지 커맨더입니다. 이 제품은 2000년대 초반 트랜스포머 에너존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 그 당시에 발매됐던 제품을 서드파티 펜즈하비가 새롭게 재설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옵티머스 프라임은 특이하게 분리 합체가 가능하고 마치 전대물처럼 색이 다른 메카들도 있고 파츠가 교환도 되고 재미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트 모드는 역시 트럭과 트레일러인데요. 트레일러가 조금 특이하게 기울어진 사각형 모양입니다. 크기 비교부터 하면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레고 배트맨.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꽤 크기가 크죠? 앞부분에 트럭이라든지 뒤에 트레일러도 크기가 훨씬 큽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잘 굴러가는데요. 트럭과 트레일러가 있는데 연결 부분이 가동이 돼서 방향을 틀어도 잘 움직이고요. 일단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은 G1 기반의 사각형 트럭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도 붉은색, 파란색뿐만 아니라 흰색, 검은색도 많이 보이고요. 앞유리는 파란 투명 부품인데 안쪽에 디테일들이 있고요. 와이퍼라든지 라이트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투명 부품으로 라이트가 표현되어 있고 은색의 그릴 옆에도 라이트들이 보입니다. 백미러도 있는데 은색으로 거울 부분이 도색되어 있고요. 범퍼가 입체적으로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옆쪽에도 다양한 디테일들이 보이고 고무로 된 타이어들, 휠도 잘 표현되어 있고 뒤쪽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약간의 변형 구조도 보입니다. 바닥 쪽은 다리가 보이고요. 트럭 부분은 입체적인 조형이 좋고 도색도 좋고 깔끔하고 좋은 모습의 트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코어 로봇 완성됐고요. 변형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설명서에 하체를 180도 돌리는 게 빠져있고 방향 같은 게 조금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약간 신경 써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기 비교를 해보면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레고 배트맨. 코어 로봇 자체는 보이저 클래스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보다 엄청나게 크진 않고요. 리더 클래스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팔다리에 다른 메카들이 합체될 거라 몸통은 큰데 팔다리가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로봇 자체로는 비율이 좀 어색한 느낌이 있고요. 들어보면 크기에 비해 꽤 무겁고요. 얼굴도 나중에 콤바인드 로봇 모드에서는 바뀌는데 지금은 눈이 좀 작고 동글동글해서 뭔가 어린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뒤쪽에 머리 변형 구조가 보이고요. 몸통은 트럭의 앞부분이 그냥 통째로 보이는데요. 많이 어색한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팔로 넘어가면 디테일들이 좀 보이고요. 어깨 장갑이 비대칭으로 왼쪽에만 라이트 같은 표현이 보입니다. 무난하지만 심심하지 않게 볼거리가 있는 느낌입니다. 등 쪽에는 트럭의 바퀴들이 배낭처럼 붙어 있고요. 지금 코어 로봇 상태에서는 꽤 커 보입니다. 앞쪽에 스커트가 있고 옆쪽에는 트럭 바퀴가 스커트처럼 달려 있고요. 뒤쪽의 스커트는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좀 가늘게 보이는데요. 무릎 관절도 가려져 있고 약간 알 수 없는 느낌입니다. 발은 조금 작은 느낌이고요. 이제 가동을 보겠습니다. 머리는 볼 조인트. 뒤에 변형 구조 때문에 많이 가동은 안 되고요. 허리가 약간 회전을 하고 어깨는 클릭 관절이 360도, 옆으로도 클릭 관절, 어깨 아래는 회전을 하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 손목이 회전하고 손가락은 검지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이 한 번에 가동을 하고요. 고관절은 원래 설계가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80도 정도 올라가고요. 조금 벌리면 뭔가 걸리면서 60도 정도 올라갑니다. 뒤로는 스커트에 걸려서 70도 정도, 옆으로는 90도, 허벅지가 회전하고요. 무릎은 90도, 발은 앞꿈치만 위아래로 약간 움직이고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블래스터가 있는데요. 붉은색, 하얀색이 기본이고 은색으로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무난한 느낌이고요. 총신이 길어지고 손잡이도 길어지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코어 로봇은 손잡이는 짧게, 총신은 길게 뽑아주고요. 여기 있는 레일을 손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 레일이 있어서 손이 손잡이를 완전히 감싸진 않지만 잘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옆쪽에 바퀴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걸 다 등 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옆쪽이 깔끔해지는데 등 짐이 더 커집니다.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에너존 옵티머스 프라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일러와 다양한 메카가 있는데요. 일단 트레일러 자체를 보면요. 기울어진 사각형 모양인데요. 트레일러 자체에도 다양한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고요. 타이어도 고무로 되어 있고 휠 표현이 보이고요. 후미등, 옆쪽으로 다양한 메카들이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위쪽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문들이 있는데 은근히 디테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봇에 블래스터를 끼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에 메카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사다리차. 트레일러 각 칸에는 뒤에서 밀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2번은 헬리콥터. 3번은 드릴 탱크라고 해야 할까요? 4번은 잠수함. 네, 1번 메카. 앞유리 뒤쪽으로 디테일들도 보이고 백미러가 굉장히 조그만데 여기도 거울처럼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파이어라고 소방차 같은 느낌인데요.
붉은색은 아니고 주황색입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들이 꽤 표현되어 있고 도색들도 좋고요. 사다리도 길게 뽑아지고요. 깔끔한 사다리차 느낌입니다. 2번 메카는 헬리콥터. 트레일러 안에 접혀서 들어있어서 접혀있는 프로펠러를 앞으로 돌리고 꼬리를 펴줍니다. 나머지 프로펠러도 펴주면 완성이 됩니다. 흰색이 기본이고 프로펠러가 가동을 하고요. 역시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이나 창문의 무늬가 1번 메카와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3번 메카는 원래 이름이 디거라고 땅 파는 기계 같은 건데 캐터필러도 다 고무로 되어 있고 가동도 잘 되고요. 앞에 커다란 드릴이 입체감 있는 조형이 참 좋고요. 은색으로 도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몸체는 노란색이고 앞쪽에 작은 바퀴가 있는데 아래로 잘 누르고 움직이면 드릴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메카들에 비해 꽤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들고요. 4번 메카는 잠수함인데요. 앞쪽에 작은 날개들을 펴주고 뒤쪽에 스크류도 열어주면 완성이 되고요. 파란색의 깔끔한 잠수함입니다. 굴러가는 바퀴 같은 건 없고 뒤쪽에 보이는 스크류들이 다 가동이 되는데요. 조금 부드럽게 끼워져서 바람을 불어서 돌아가는 정도였으면 더 동작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움직여주려면 직접 건드려줘야 해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베이스 모드라고 원래 예전에 발매했던 제품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지 모드를 추가했는데요. 아주 대단한 건 아니고 이 트레일러들을 분해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합쳐서 기지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바퀴들을 떼주고요. 트레일러 전체를 분리하고 그러면 트레일러의 연결부와 뒤쪽 범퍼 부분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트레일러를 분리하면 되는데요. 은근히 빡빡합니다. 정말 부러질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쪽으로 잘 밀면서 반을 쪼개듯이 벌려주면 열리는데요.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와서 이 조인트가 너무 힘을 받아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각각의 트레일러들이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해서요. 이렇게 1층으로만 옆으로 길게 해줄 수도 있고 2번만 위쪽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취향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컴바인드 로봇 모드로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바인드 로봇 완성됐고요. 트레일러에 있던 4개의 메카들이 팔 다리가 돼서 합체되는 형식인데요. 팔 다리의 색들이 다 다르고 뭔가 전대물 메카 느낌도 나는 디자인입니다. 변형이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설명서가 약간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 비교해보면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레고 배트맨, 이제는 확실히 큰 느낌이 나고요. 키도 커지고 옆으로도 어깨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팔다리가 훨씬 커지면서 몸통과 비율이 맞는 느낌이고요. 머리 뒤쪽에 있던 구조도 합쳐져서 더 커지고 얼굴도 바뀌면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에 트럭 앞유리가 열리면서 은색 도장된 부분이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코어 로봇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허리가 더 길어지고 스커트가 조금 더 커졌고요. 팔들은 사다리차와 헬리콥터가 변형이 됐는데요. 비클 모드일 때 보이지 않던 숫자들이 보이고 주먹들이 생겼고 어깨 장갑이 큰 느낌의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헬리콥터의 팔은 프로펠러가 완전히 접혀지지가 않아서 무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리는 드릴 탱크와 잠수함이 변형을 해서 합체된 건데요. 구조도 많이 다르고 비대칭이라 좀 특이한 느낌입니다. 뒷면을 보면 코어 로봇의 등짐이 그대로 있는데 로봇이 전체적으로 커져서 많이 튀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드릴 탱크가 길이를 늘리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약간 헐거워서 잘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의 높이가 약간 달라질 때가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팔 다리를 또 바꿔서 합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잠수함과 드릴 탱크가 팔이 되고 사다리차와 헬리콥터가 다리가 됐는데요. 이러면 또 다리 2개가 비슷한 디자인이고 팔이 비대칭 디자인이 됐습니다. 발에 있던 드릴이 손에 장착이 되면서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이 드릴이 열리면서 안에 손을 쓸 수도 있고요. 정말 플레이 밸류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동을 보면요, 머리는 볼 조인트, 몸통의 가동은 거의 비슷한데요. 허리가 약간 회전을 하고
어깨는 클릭 관절, 옆으로 올라가고 회전을 하고요. 팔꿈치 가동, 손가락은 엄지가 회전을 하고 관절이 하나 있고요. 팔이 양쪽으로 다 바꿔 끼울 수 있어서 엄지손가락이 아래 위로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손바닥과 연결 부위, 그리고 관절이 2개씩. 고관절 역시 코어로봇과 동일하고요. 무릎은 90도, 발은 앞꿈치만 위아래 클릭 관절이 있고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의 블래스터 역시 끼워줄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코어 로봇일 때는 총을 들이고 컴바인 로봇은 작게 만들어주는 설정입니다. 레일을 주먹 안쪽에 꽂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광 기믹이 있는데요. 총 뒤쪽에 자석이 있어서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가져다 대면 한 번 되면 붉은색 불이 들어오고 한 번 더 되면 느리게 깜빡거리는 효과, 그리고 2초 동안 가져다 대면 빠르게 깜빡거리고 한 번 더 되면 꺼집니다. 네, 펜즈하비 에너지 커맨더 트랜스포머 에너존의 옵티머스 프라임인데요. 이 서드파티 펜즈하비에서 꾸준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에너지 커맨더가 3번째 제품인데요. 항상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발매해 주는데 변형 구조 같은 게 약간 고정성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불안하게 빡빡하다든지 항상 좀 아쉬움이 약간씩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점이 아주 없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펜즈하비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변형 과정이 너무 뻑뻑하거나 헐거운 부분 없이 필요한 게 거의 없고 팔다리가 되는 메카들의 퀄리티도 좋고요. 트레일러를 분리 합체하는 게 조금 많이 빡빡하지만 그건 기본 로봇 변형이 아니라 많이 만질 것 같진 않아서요. 코어 로봇, 컴바인 로봇 다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중에서는 분리 합체가 많이 되는 특이한 모델인데요. 사실 이 에너존 시리즈의 일본판 제목이 슈퍼링크였어서 지금 이 팔다리 말고도 다른 로봇들이 팔다리로 또 합체가 되고 하는데 펜즈하비가 워낙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줘서 아마 한두 개 더 추가 합체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펜즈하비 에너지 커맨더, 저한테는 멋있고 손맛도 좋고 가지고 놀기도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곧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